안녕하세요. 자, 12월 5일 정기 토익에 나왔던 파트 5 문제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11월 29일 날 파트 5도 제가 리뷰를 했는데 그때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 이번에 쳤던 12월 5일 시험의 파트 5 문제는 더 병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제대로 잡혀있는 학생들은 아마 문제를 푸는데 30문제 전부 다 푸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고 뭐 별 실수 같은 거 안 했으면은 어느 정도 중급자 이상의 학생들은 아주 무난한 아주 무난하고 쉽게 느꼈을 그런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할 테니까 시험을 치신 분들이나 안 치신 분들이나 어쨌든 앞으로 또 시험을 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자세히 듣고 문제 푸는 요령과 스킬을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실전 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할 테니까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만약에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자기가 더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은 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해가지고 질문 답변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의껏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지금 빈칸 앞에 미스터 킴이라는 주어가 있고 빈칸 뒤에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빈칸은 동사자리다.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B. 자, 동명사는 현재 분사 형태니까 삭제. 자, A, C, D 중에 정답인데 travel이라는 동사는 있죠. 여행하다라는 뜻이죠.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being PP 돼 있죠. 자, BPP 형태는 무조건 수동태라고 내가 항상 강조하죠. C도 삭제입니다. 자, 그리고 A와 D 중에 둘 다 이제 능동태고 둘 다 이제 3인칭 단수에 쓸 수 있는 형태인데 시제만 다르죠. 자, 수일치, 시제일치, 능동태와 수동태 그 세 가지를 제대로 맞추면은 문법 동사 문제는 제대로 완전히 맞출 수 있는데 자, 시제가 다릅니다. 자, 파트 5 문제에서는 시제 문제가 확실하다면 그 문장 안에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같은 게 반드시 있다고 했죠.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의 맨 뒤에 보면은 next week, 다음 주라는 말이 있으니까 미래가 답이다. 정답은 A.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풉니까? 자, 빈칸이 동사자리라는 걸 확인하고 동사자리라는 걸 확인하고 B 삭제. 그리고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되니까 C 삭제. 그리고 next week 있으니까 미래 시제가 답이다. 정답은 A. 이렇게 써가지고 3초 또는 3.5초 만에 답안지 마킹까지 다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봅니다. 자, 빈칸 앞에 attention to 되어 있죠. 무엇에 대한 관심, 무엇에 대한 뭐 신경, 집중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 to 다음에 빈칸인데 보기 4개가 전부 다 명사야. growth는 성장이죠. 그 다음에 commitment는 헌신, 뭐 약속. 그 다음 액션은 행위, 어떤 행동. 그 다음에 디테일은 뭐냐면은 뭐 세부 사항 또는 뭐 섬세한 부분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I'd like to thank all the employees 돼 있죠. 모든 직원들에게 저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자, for attention to 다음에 빈칸이죠. 자, attention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은 무엇에 대해서 신경 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신경 좀 써줘서 고맙겠습니까? 성장에 대해서, 뭐 헌신에 대해서, 뭐 행위에 대해서, 자, 세부사항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 이런 맥락이 되어야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참고로 디테일이라는 명사는 있죠. 세부 내용, 세부 사항,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뜻이 되는데 동사가 되면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디테일 다음에 ed가 붙으면 있죠. 상세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명사로 써 있는데 자, 세부 사항이라는 뜻으로 쓸 때 디테일이라는 명사는 있죠. 가산 명사도 되고 불가산 명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빈칸에 복수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 3번 봅니다. 자, 빈칸 앞에 please가 있으니까 이거는 명령문이죠. 보기 4개가 전부 다 동사 원형이야. 자, 그러면 또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오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빈칸 뒤에 전치사 to가 나왔습니다. 목적어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동사만 써야 되겠죠. 근데 타동사가 있어 지금. 자, C와 D는 타동사입니다. confirm은 무엇을 확인하다, 무엇을 확인해주다. answer 하면은 응답하다, 대답하다 뜻인데 무엇에 대해서 응답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동사입니다. 자, A에는 reply 있죠. reply는 답변하다, 뭐 답장하다 이런 뜻인데 answer하고 의미가 비슷하죠. 하지만 reply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답변하다, 무엇에 대해서 답장하다 할 때는 reply to를 씁니다. 자, 그리고 wait, 기다리다, 자동사죠. 자, 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는 wait for 다음에 명사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A와 B 중에 정답인데 빈칸 다음에 전치사 to 다음에 my email 있죠.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이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해주세요 라는 말이 가장 적당하죠. 정답은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니다. 자, be sure 다음에 빈칸입니다. 이게 비동사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무조건 답이 안 됩니다. 절대 답이 안 되는 B 삭제. A와 C와 D 중에 정답인데 빈칸 뒤에 the guide map이라는 안내 지도라는 뜻의 명사가 있다. 자, 빈칸 뒤에 명사가 있다는 것은 목적어를 가지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동사가 아니면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 D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목적어를 일반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 그럼 A와 C 중에 정답인데 be sure 다음에는 ing를 쓰지 않고 to 부정사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be sure to 부정사는 반드시 뭐뭐 하세요라는 명령문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be sure 뒤에는 to 부정사 외에도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명사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be sure 다음에 전치사 about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올 수도 있다. 알겠죠? 반드시 뭐뭐 하세요, 뭐뭐 하는 것을 반드시 하세요라는 뜻을 가진 be sure 뒤에는 to 부정사 또는 that절 또는 about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이거 세 가지가 주로 나온다는 거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은 아마 다음에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5번 한번 보세요. 자, 5번에 보면은 I received a call from a new client라는 완벽한 문장으로 끝났죠.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나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자, more 이거는 있죠. many 또는 much의 비교급입니다. 맞죠? 그리고 back 이거는 뭐 뒤쪽이라는 뜻이고 또는 뒤쪽이라는 부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자, 그리고 shortly 하면 이거는 soon하고 곧 똑같은 뜻을 가진 부사가 됩니다. 곧. 그 다음에 reliable 하면은 믿을만하게 이런 뜻의 부사가 되죠. 그런데 자, 완벽한 문장 뒤에 빈칸이니까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보기 4개가 전부 다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after가 핵심입니다. after나 before 앞에 주로 쓰는 부사 보기 4개 중에서는 shortly 이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도 이미 계시겠지만 아마 초보분들은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죠. 자, after 앞에 빈칸일 때 또는 before 앞에 빈칸일 때 주로 쓰이는 부사. 자, shortly after 하면은 뭐뭐 한 직후에. 그 다음에 soon after 써도 뭐뭐 한 직후에. 그리고 또 뭐 directly after 또는 뭐 immediately after 써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promptly after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shortly after, soon after, directly after, immediately after, promptly after. 자, 어떤 걸 써도 뭐뭐 직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before를 쓰면은 직전에라는 뜻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부사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I received a call from a new client.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자, shortly after arriving at the office 하면은 사무실에 도착한 직후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됐습니까?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 보니까 보기 4개가 전부 다 한 단어에서 파생된 4가지의 다른 형태입니다. produce는 무엇을 생산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농산물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자, product는 상품, 그 다음에 productivity는 생산성이고 그 다음 productive는 뭐 생산하는, 뭐 생산적인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죠. 그런데 이제 빈칸 앞에 to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가 정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은 A 또는 B 또는 C가 되겠죠. 자, 농산물 또는 상품 또는 생산성. 그런데 빈칸 앞에 관사 같은 게 아무것도 없죠. 한정사가 없다면은 무조건 불가산 명사나 복수 명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 명사 상품, 프로덕트는 삭제합니다. 우선적으로 삭제. 형용사 D 삭제. 그럼 A와 C 중에 정답이 되겠죠. 자, 농산물이냐 생산성이냐. 자, 앞에 내용을 보니까 자, Dream Manufacturing이 recently 최근에 expanded 확장했다. Its plant in Busan. 부산에 있는 공장을 확장했단 말이죠. 무엇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농산물보다는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 정답은 C가 되고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토익을 거의 한 180번 넘게 쳐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명사 자리에 produce, 농산물이라는 뜻을 가진 produce가 명사 자리에 정답이 되는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토익에서는. 자, 참고하시고 만약에 다음에 명사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보기 4개 중에서 produce가 포함되어 있다면 있죠. 만약에 정답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다.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produce는 절대 찍지 않는 게 정답을 틀릴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
전부 전치사죠. until 다음에 시점, beside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on 다음에는 뭐 장소도 올 수 있지만 시점을 나타내는 게 올 때는 뭐 날짜 또는 요일, 자, 이런 하루를 나타내는 개념. 그 다음에 by 다음에는 시점도 나올 수 있고, by 다음에 ing가 나오면은 뭐 함으로써 수단이나 방법도 되고, 그죠? 또 by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은 뭐 옆에라는 뜻도 되고, 자, by 다음에 행위자가 나오면 누구에 의해서라는 뜻도 되고, 자, 여러 가지 뜻으로 폭넓게 쓰이는 전치사 by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빈칸 다음에 next month, 다음 달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시간,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에 쓸 수 없는 것은 장소 앞에 쓰는 be 삭제. 그리고 on 다음에는 날짜나 요일 같은 거 올 수 있지만 하루의 개념이 아닌, 자, 다음 달 이런 건 오지 않습니다. 삭제. 그러면 A와 D 중에 정답인데, 자, until 다음에 next month, 다음 달까지. by next month 또 다음 달까지. 자, 두 개 다 언뜻 보면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자, until은 지속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지속되는 거. by는 완료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until은 있죠. 어느 시점까지 계속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by는 어느 시점까지 완료한다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by 다음에 시점이 나오면은 어느 시점이 되기 전에 완료한다라는 의미로 쓸 때 그렇게 쓴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 한번 보세요. You should submit the report by next Monday 돼 있죠. 여기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는 뜻으로서 until을 쓰지 않고 by를 썼습니다. 왜 썼냐면은 submit이라는 동사 때문이죠. 제출하다. 당신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란 말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제출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서 제출하란 말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되기 전에 보고서 제출하는 것을 완료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제출해도 되고 금요일에 제출해도 되고 월요일이 되기 전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by입니다. 근데 until은 그 시점이 올 때까지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I can't wait for you until 7 데이죠. 나는 너를 7시까지 기다릴 수 있다. 자, 7시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은 7시가 되기 전에 기다림을 완료한다는 게 아니죠. 7시가 될 때까지 기다림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자, until은 그 시점까지 뭔가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된단 말입니다. 7시까지 계속 기다리고 7시 땡 하면은 뭡니까? 어디 가든지 아니면 뭐 더 이상 기다리지 않든지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앞에 동사의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We aim to finish the work 돼 있죠. 우리는 그 작업을 마무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무리하려고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어느 시점이 되기 전에 마무리할 거란 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by가 됩니다. 다음 달까지 마무리한다 이 말은 다음 달이 되기 전에 마무리한다는 거지 다음 달이 될 때까지 계속 마무리한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until이 될 수 없다. 그럼 정답은 D가 답입니다. 8번 비동사 뒤에 빈칸인데 보호자리인데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동사 D 삭제. 자, satisfy는 뭐 감정동사라 부르는데 저는 뭐라 부르냐면은 감정유발 타동사라 부릅니다. 감정유발 타동사. 상대방한테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 자, satisfy 하면은 누구를 만족하게 만들다. interest는 뭡니까? 누구를 흥미를 가지게 만들다. 그 다음에 excite는 누구를 들뜨게 만들다. 흥분하게 만들다. 그죠? surprise는 누구를 놀라게 만들다. 자, 이런 동사들은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입니다. 상대방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있죠. 자,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가 되면은 아예 형용사 취급하는데 과거 분사는 있죠. 수동의 의미니까 감정 유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 유발시키는 것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A는 satisfied는 만족감을 느낀다 뜻입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느낀 이 뜻이고 satisfying 하면은 만족스러운, 만족을 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거. 그 다음에 C는 명사죠. 명사는 주어와 동격도 될 수 없고 참고로 보호자리에 토익에서 보호자리에 명사가 답이 되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삭제.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답인데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주어가 지금 사람입니다. 직원들이죠. 주격 보호는 주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직원들이 만족을 느끼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만족을 시키는지. 자, 원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만족을 시킬 수도 있고 만족을 느낄 수도 있죠. 사물은 만족을 시키기는 하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The movie was interesting 하면은 말이 되지만 그 영화는 우리를 아주 흥미롭게 만들었다. 흥미를 가지게 만들었다. 자, 이런 의미는 되지만 The movie was interested 하면은 그 영화가 흥미를 느꼈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주어일 때는 주격 보호 자리에 반드시 현재 분사, 감정을 유발하는 현재 분사만 씁니다. 근데 사람이 주어일 때는 있죠.
자, 감정을 사람은 느낄 수도 있지만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토익 시험에서는 있죠. 사람이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절대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호자리다. 그러면 무조건 감정을 느끼는 과거분사 형태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꾸밀 때도 현재분사가 아니라 과거분사가 꾸민다. 과거분사는 사람을 꾸미고 현재분사는 사물을 꾸민다. 이게 이런 감정유발 타동사가 분사가 되었을 때의 특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봅니다. 9번 문제 리포트라는 동사, 무엇을 보고하다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빈칸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들어가야 되는데 A, B, C는 명사절 접속사 맞습니다. 근데 뒤에 whereas는 주어가 뭐뭐 하는 반면에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 삭제. A, B, C 중에 정답인데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that 하고 whether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이거 뒤에는 완전한 절. 문법적으로 완전한 절이 오고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잘 보세요. 빈칸 다음에 The city's annual festival이라는 주어가 있고 will be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canceled 수동태 문장. 자, 뒤에는 목적어나 보호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due to concerns on the infection of corona-19 돼 있죠. 자, 지금 여기에 전치사의 목적어도 다 갖춰져 있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 삭제. 그러면은 B와 C 둘 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데 그럼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해석 안 해봐도 됩니다. 자, that 이게 명사절 접속사가 되면은 주어가 뭐뭐 하다는 것, 어떤 명백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때에서 명백한 사실, 주어가 뭐뭐 하다는 것. 근데 whether 이거는 주어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이죠. if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데 자,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는 뭔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뭔가 불확실한 상황. 자, 이게 단서가 됩니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포트라는 동사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보도하다, 무엇을 보고하다 뜻이죠. 어떤 사실을 보고하는 거지 어떤 애매한 점을 보고한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죠. 주어가 뭐뭐 하다는 것을 신문이 보도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what이 정답이 된다. 자, whether 이거는 있죠. 뭔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자, 이런 의미일 때 뭔가 애매한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주로 쓰이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명사절 접속사 that 있죠.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있죠. 쓸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치사 뒤에 쓸 수 없고 쓸 수 없는 경우는 전치사 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전치사 뒤에는 쓸 수 없다. 자, whether 또는 what 이런 거는 전치사 뒤에도 쓸 수 있는데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치사 뒤에는 쓸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 빈칸의 위치가 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자, 목적어 자리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자, 명사절 접속사 that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전치사 뒤에는 쓸 수 없다.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자,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보면은 빈칸 앞에 전치사 for가 있고 licensed 면허증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이런 뜻이죠. 자격증이 있는 면허증이 있는 자, A는 내과 의사 또는 의사. 자, medication은 약 또는 약품. guideline은 안내 지침. 그다음 prescription 하면은 처방전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 빈칸입니다. 이게 전치사 for의 목적어 자리죠. 그러면은 자격증이 있는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licensed의 수식을 받는 것은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지금 A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전치사 for하고 빈칸하고까지만 읽어보면 되지 그 양쪽에 둘러싸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볼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11번 봅니다. 11번 문제는 보기 4개가 지금 전부 다 동사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advance는 물론 명사도 됩니다. 발전 또는 진보. 동사가 되면은 발전하다, 진보하다. 그 다음에 comply는 준수하다. 자, maintain은 무엇을 유지하다. 그 다음에 remind는 누구에게 상기시키다. 근데 빈칸 앞에 보니까 help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help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빈칸은 동사 자리는 아니지만 help의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거나 to 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t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빈칸에. 그런데 빈칸 뒤에 professionally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라는 부사가 있어요. 부사가 있으니까 빈칸 뒤에는 목적어나 보호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동사 maintain 무엇을 유지하다 삭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상기시키다. 타동사 D 삭제. 자, 그럼 A와 B 중에 정답인데 이거는 발전하다, 진보하다. 이거는 준수하다 뜻인데 자,
앞에 내용을 보세요. A seminar to be held later this month. 이번 달 말에 개최될 세미나가 will help the engineers 돼 있죠.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직업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움될 거다. 이게 깔끔하죠. 정답은 A. 다음 12번. 자, 12번 문제는 보기 4개 중에서 자, 빈칸 앞에 지금 그 비동사 was가 있죠.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C 삭제. 그럼 A, B, D 중에 정답인데 자, 빈칸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자,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타동사의 현재 분사 A 삭제. 그럼 B와 D 중에 정답입니다. 근데 빈칸 앞에 보니까 for us가 되어 있죠. for us. 자, 빈칸 뒤에는 뭡니까? 자, 이까지 끊으면 여기는 동사가 없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주어 자리도 아니고 us가 목적어를 가질 수도 없죠. 그럼 주어나 목적어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명사 B 삭제. 정답은 D가 되겠죠. compared to yesterday. 어제와 비교되었을 때라는 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이런 문제에 문장 구조를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기본에 충실하게 풀면은, 기본에 충실하면은 뭐든지 다 풀 수 있는 게 문법 문제입니다. 자, 빈칸 뒤에 전치사 to가 있어. 맞죠? 자, 빈칸 앞에 for us가 있습니다. 자, 빈칸은 무슨 자리입니까? us는 목적어나 보호를 못 가집니다. 목적어 자리도 아니고 빈칸 뒤에는 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가 아니다. 그럼 명사 B 삭제. 동사가 was가 있기 때문에 동사 C 삭제.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A 삭제. 정답은 D. 이렇게 푸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자, was 다음에 빈칸이고 sound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거 sound라는 단어를 명사라고 보고 형용사 B에 있는 structural, 구조적인이라는 형용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비동사 뒤에 사운드가 만약에 사운드가 뭡니까? 말 그대로 사운드, 소리 이런 뜻이죠. 이게 만약에 명사로 쓰였다면은 주어와 동격이 돼야 되는데 그 새로운 빌딩이 사운드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이 말이죠. 동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동사는 절대 아니다. 자, 형용사로 쓰이면 이게 뭐 건전한, 뭐 안정적인, 뭐 올바른, 자, 이런 뉘앙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형용사를 꾸미니까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말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C. 그 다음 14번 문제. very 다음에 빈칸 다음에 work 돼 있죠. 매우 어떠한 작업 또는 작품. 자, motivated는 동기부여가 된 이런 뜻입니다.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은 사람한테 꾸며야 되겠죠. 사람을 수식할 때 어울립니다. 동기부여가 된 사람 해야 되지 동기부여가 된 작품, 동기부여가 된 작업 말이 안 되죠. 토익에서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정답이 되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A 삭제. 자, numerous는 수많은 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자, numerous는 many하고 마찬가지로 복수 명사를 뒤에 써야 되니까 삭제. 자, fascinating 하면은 원래 fascinate라는 동사도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감정유발 타동사입니다. 자, fascinate가 동사 원형이 되면은 누구누구를 매력을 느끼게 만들다. 누구에게 매력을 발산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fascinating 하면은 매력을 발산하는, 즉 매력적인 이런 뜻입니다. fascinated 하면은 TED로 끝나면은 매력을 느낀, 매혹된 이런 뜻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뜻. 자, 빈칸 다음에 있는 work를 꾸며주기에 정답이 될 가능성은 있죠. C가. 자, impressed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 유발 타동사인데 능동이 되면은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다, 감동을 주다라는 뜻이고 수동이 되면은 이렇게 ed가 붙으면 있죠. 감동을 느낀, 감동받은, 깊은 인상을 받은 이런 뜻이 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게 되는 거죠. 빈칸 뒤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D도 삭제. 정답은 C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봅니까? 자, very 다음에 빈칸 다음에 work. 부사와 명사 사이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답입니다.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근데 보기 4개가 전부 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 근데 빈칸 다음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야. A 삭제. 복수 명사도 아니야. B도 삭제. 사람이 아니니까 D도 삭제. 정답은 C. 이렇게 됩니다. 매력적인 작품.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A, B, C, D 전부 다 또 명사입니다. 명사 어휘 문제인데 struggle 하면은 원래 동사가 되면은 고군분투하다, 피 터지게 노력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가 되는데 명사도 됩니다. 고군분투 이런 뜻입니다. 자, defect는 탈퇴하다, 변절하다, 배신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 명사가 되면은 defect 하면은 결함입니다. 결함. 토익에서는 이게 동사로 쓰이는 걸 제가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자, defect는 결함이라는 뜻으로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익에서는. 그 다음에 availability는 이용 가능성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conflict는 충돌, 갈등 이런 뜻인데 자, 보세요.
due to a blank in her schedule 돼 있죠. 그녀의 일정에서의 빈칸, due to는 뭐 때문에란 뜻이죠. 자, 앞에 내용을 보세요. Miss Jones can't join us. Miss Jones는 우리와 함께 합류할 수가 없다. To watch the movie.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왜? 일정이 안 맞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conflict in her schedule. 그녀의 일정에서의 충돌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D. 참고로 conflict하고 schedule하고 아주 연관지어서 많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있죠. 복합명사로 더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scheduling conflict 하면은 복합명사입니다. 복합명사. 일정 충돌을 말합니다. 다른 일하고 한 가지 일하고 다른 일하고 일정이 겹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일정 충돌. scheduling conflict. 이 단어를 잘 아는 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초보분들은 아마 문제 푸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꼭 알아두세요. scheduling conflict. 일정 충돌입니다. 일정이 겹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음 16번 봅니다. 자, 16번에는 이제 빈칸 뒤에 found any problems 돼 있죠. 자, 동사와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라도 뭐 발견했다라는 뜻인데, 자, 빈칸에는 주어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빈칸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소유격을 의미하는 whose 삭제. 자, A, B, D 중에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답을 판단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빈칸 위에 줄에 even though two repairmen tried to find the cause of the copier's malfunction 돼 있죠. 그 비록 그 두 명의 수리 기사들이 try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애쓰다,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뭘? The cause of the copier's malfunction. 그 복사기의 오작동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리기사 두 명이 함께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니까 어떤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있죠. A, B, C 중에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게 A와 D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앞에 있는 to repairman을 의미해야 되죠. 근데 두 명이기 때문에 있죠. 무조건 neither가 답입니다. 참고로 기억하세요. all 하고 뭐 some, 뭐 few 이런 거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수량 형용사가 대명사로 쓸 때는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 all 하면은 모두 다 이 말이죠. some 하면은 일부 몇 명, few도 몇 명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3명 이상을 뜻합니다. 개체수가 3개 이상일 때 씁니다. 2개일 때는 반드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개는 반드시 둘 다 뭐뭐 한다 할 때는 both 또는 둘 중 어떤 하나라도 뭐뭐 한다 할 때 either. 그 다음에 둘 다 뭐뭐 하지 않는다. 양쪽 다 부정할 때. 양쪽 다 부정할 때 쓰는 neither. 자,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2개의 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다. both, 둘 다 뭐뭐 한다. either, 둘 중에 어떤 하나라도 뭐뭐 한다. neither 하면은 둘 중 어떤 하나도 뭐뭐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neither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법적으로. neither found any problems. 둘 다 어떤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 neither 이게 not하고 either가 합쳐졌기 때문에 부정어 not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빈칸 뒤에는 부정어가 not 같은 게 없어도 이거는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not을 쓰면 안 됩니다. 따로. 17번 봅니다. 자, 4개가 전부 다 부사야. accordingly 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에 걸맞게, 그에 따라서. 자, scarcely 하면은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거의 드물게, 빈도부사죠. 빈도부사는 보통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쓰거나 일반 동사 앞에 쓰지 문장의 맨 뒤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definitely 하면은 불분명하게, 뭐 무한하게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subtly 하면은 뭐 애매하게, 미묘하게, 자, 이런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Since 세준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돼 있죠. 세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in signing the deal 돼 있죠.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the chairman is likely to give him 회장이 그에게 줄 것 같다. 뭘? a special bonus 특별 보너스를 줄 것 같다. 자, 그가 한 성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여 이 뜻이겠죠. 정답은 A, accordingly. 그에 걸맞게 보너스를 지급할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답은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봅니다. 빈칸 앞에 한정사가 있고 빈칸 뒤에 증가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증가. 왜냐하면 관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명사겠죠.
자, 이걸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A와 B 두 개가 다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remark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언급하다 또는 주목하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increase는 증가라는 뜻이죠. 주목하고 있는 증가, 언급하고 있는 증가, 말이 안 되죠. remarked가 답입니다. 자, remarked는 주목된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눈에 띄는, 두드러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remarkedly 하면은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라는 뜻으로 부사로도 자주 쓰이죠. remarkedly 하면은 부사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remarked 하면은 눈에 띄는, 두드러진. 그 다음에 remarked 뒤에 ly가 붙어가지고 remarkedly 하면은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자,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자, 보기 4개가 전부 다 ing 형태입니다. 자, 현재 분사나 동명사가 되겠죠. 근데 빈칸 앞에 주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빈칸은 동명사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영업사원을 꾸며주겠죠. 자, surpass 하면은 무엇을 넘어서다, 무엇을 초과하다. force는 무엇을 강요하다. adjust는 무엇을 조절하다. 그 다음에 precede는 시간상으로 뭐뭐보다 앞서다 이런 뜻을 이런 의미로 씁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 뒤에 목적어가 뭐냐면은 the monthly sales target, 월간 매출 목표입니다. 월간 판매량 목표. 월간 판매 목표를 뭐뭐 하는 영업사원들의 수. 판매 목표를 초과하는 해야 되겠죠. 정답은 A가 정답입니다. 판매 목표라는 명사를 목적어로 가지기에 가장 알맞은 현재 분사 A가 정답입니다. 그걸 초과하는 영업사원들의 수, 그게 has more than doubled, 2배가 더 넘었다 이 말이죠. 자, 20번 문제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파트 5가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진짜 쉬웠던 것은 제가 한 10문제는 그냥 빼버리고 나머지 20문제만 제가 이렇게 문제를 좀 변형해 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겁니다. 잘 보세요. 빈칸 다음에 이메일이라는 명사가 있고 보기 4개가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맞죠? 자, within 하면은 뒤에는 기간 또는 장소 또는 거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기간 내에, 일주일 이내에, within 7 days. 그다음 장소가 나오면은 within my department, 우리 부서 내에, 또는 within the company, 그 회사 내에. 그 다음에 거리, within 10 kilometers 하면은 10km 이내에. 자, 기간, 장소, 거리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메일은 좀 애매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in 이메일, 이메일 속에. 그 다음에 throughout 하면은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거나 장소가 오는데 기간이 오면 있죠. throughout summer vacation 하면은 여름방학 내내 이 말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내내. 그 다음에 장소가 오면은 throughout the city 하면은 그 도시 전 지역에 걸쳐서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메일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 다음에 through는 있죠. throughout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은 through는 있죠. 물론 기간도 올 수 있고 뒤에 수단도 올 수 있고 장소도 올 수 있습니다. 기간, 수단, 장소. 기간은 throughout과 마찬가지로 through 다음에도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면은 무슨 기간 내내 이런 뜻이고, 수단이 오면이죠. through 다음에 이메일 하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장소가 나오면은 무엇을 통과하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과하여. He is running through the tunnel 하면은 그는 그 터널을 통과하여 달리고 있다. 자, 기간, 수단,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앞에 내용을 좀 보면은 please contact us, 우리에게 연락하세요. 이메일이 연락의 수단이죠. 수단 앞에 쓸 수 있는 게 D입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하세요. 자, 전치사는 전치사의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은 뒤에 있는 명사만 딱 봐도 눈치가 딱 옵니다. 느낌이 어떤 게 정답이 될지. 근데 전치사를 분류해서 잘 외우지 못하면은 문장을 통째로 해석을 해도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치사는 한번 공부할 때 확실히 꼼꼼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전치사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해가지고 요청하시면은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했던 이 문제풀이 방식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시험 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